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유튜브 제작을 위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도자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도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나 역사의 이해를 알아보고 나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0년 송나라 건국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적으로 문화예술 등 도자기 산업도 발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1126년 금나라가 송나라 침공으로 북송의 청자 산업이 붕괴되고 북쪽의 도자기공들이 남송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송의 청자와 남송의 백자가 만나 교류하게 되고 새로운 창작품이 나오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어도 도예공들은 수백 년 동안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송의 청자 제작 기법, 태토, 유약 등 전통을 지키면서 남송의 백자 도자기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교류를 통해서 새로이 접목하고 창의적인 도자기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1279년 몽골 제국이 송나라 침공으로 송나라가 멸망하면서 도자기 산업도 자연스럽게 청아 백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희귀한 청아 유리용 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규격은 밑면이 20cm, 몸통이 34cm, 높이가 28.5cm, 입구는 18.5cm입니다. 몸통은 팔각관으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팔각관으로 제작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팔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아색은 푸른색이고 유리홍은 갈색입니다. 몸통에는 빅열이 자자하고 유면은 보석이나 만호석을 사용한 듯합니다. 유면이 매우 부드럽고 두텁습니다. 또한 현미경으로 빅열을 살펴보면 기포 크기는 균일하지 않으면서 기포 곳곳에는 구멍이 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신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약간 검은 선은 내부에서 이어붙인 흔적입니다. 청아색이 푸른색이고요. 유리용은 갈색입니다. 빅열도 자자하게 좀 보이고요. 유면이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그 이어붙인 흔적이 있고요. 그 물레로다 그 제작했다는 그런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 밑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토는 그 청자 테토인 듯 보이고요. 테토가 좀 거친 편입니다. 그리고 밑면은 칼로다가 깎아낸 그 흔적이 있습니다. 테토하고 유약 사이를 살펴보시면 유면이 굉장히 두툼하고요. 보석처럼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몸통에는 그 이부라는 글자와 목솜수 글자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부라는 글자는 그 원나라 때부터 그 명나라 초기에 지역 그 세력가들이 돈과 군인들을 관리하고 지역을 지키는 곳, 즉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자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심은 무엇인가? 2. 유약은 어떤 것인가? 3. 테토는 어떤 것인가? 4. 기포의 사멸에 대해 알아보고요. 5번째, 고대자기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도자기 굽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투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물이 그 땅 속에 매장되어 장기간 그 경과할 때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정 지구에는 나무의 뿌리가 기물의 표면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항토지대의 투심의 흔적은 표면이 깨끗하며 스며든 점이 유하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표면은 말끔하고 내부에 정상의 토심반이 나타나는 기물은 가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심은 모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출토 기물은 토심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흙 속에 매장되었던 기물은 표면에 그 입투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유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송 그 간유와 여유 등에 대량의 그 보석가루가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도자기에 그 보석과 만호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물 표면은 말끔하지만 유와 유기물의 생성 변화가 그 선명하다면 반드시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이 산뜻하고 내부가 그 노후된 기물은 가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출토자기는 물을 묻힌 뒤에 냄새를 맡으면 흙 냄새가 풍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테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때 그 초기 테토는 매우 그 성근 테토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1년부터 1347년 지정연간 시기에는
태토가 좀 건실한 태토라고 합니다. 또한 그 명나라 영락시기는 솜처럼 부드러운 가운데 탄탄한 태토라고 합니다. 네 번째, 기포의 사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멸 과정에 있는 기포는 미미하게 그 황색을 띠며 더 시간이 흐르면 황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포가 사멸된 이후 시간이 더 흐르면 점차 그 흑색으로 변하며 자기가 오래될수록 사멸한 기포가 많아지고 유면의 그 광택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고대자기는 내벽의 그 크기와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물레 자국이 있으며 죽도로 다듬은 흔적이 기물의 벽이나 굽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면의 기포가 적으며 기포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자기는 유충이 두텁고 문양이 유충의 그 하부에 가라앉은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자기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조 반축법 또는 테사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기물 내부에 물레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접법 또는 널찍한 판으로 태토를 제작을 해서 도자기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 도자기 굽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송 시기에는 그 병의 굽에는 원형의 그 회전무늬가 있으며 원대의 기물에는 물레 흔적과 개심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심점이란 닭의 염통처럼 볼록한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명대 이전에는 태토의 그 철분량이 높아서 고온으로 소성할 때 그 유약이 없는 부분이 산화되어 홍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유약과 접한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석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고대 청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대 균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송대 가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대 균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원대 가요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대 여유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송나라 때 청자로부터 백자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청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금대 균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대 태토는 송대의 균요보다 성글고 황토색이나 옅은 홍색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물은 두드리면 소리가 둔탁하고 소성 온도가 낮고 태토의 도세가 정밀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대 가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토의 색은 짙은 회색, 엷은 회색, 황토색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황토색이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대 균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토는 거칠다고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때나 그 송때 그 원때 초기에 그 태토는 대부분 좀 거칠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물이 존재한다. 이것도 한번 그 눈여겨 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형이 중후하고 태토는 더욱 거칠고 성글며 태토의 색은 대부분 황토색이며 짙은 회색도 소량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황토색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그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원대 가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대 그 자기는 비교적 그 투박하며 기물이 그 일반적으로 중후하고 태토가 그 성글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물의 형태도 투박하고 둔중하며 성글고 희황색을 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태토가 그 성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원대 여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대 그 여유는 그 민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나라와 그 원나라의 전쟁이 종식되었으나 전쟁의 영향으로 기술이 좀 낙후되고 북방 그 몽고족의 영향으로 자기 태토가 거칠고 기벽은 그 두터우며 공의 그 수준도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태토가 거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여겨 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대에는 간단한 그 일반적인 그 청자를 제조하였으며 상반부만 그 시유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고령토 채취 현장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 KBS에서 촬영한 것들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토는 그 백색의 자기를 만드는 흙으로서 고령산에서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령토는 그 하강화 및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그 고령토를 채취해서 분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고령토를 채취하여 분쇄하고 고온 채로 거르는 사진입니다. 정제 작업을 거치면 점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만호석 채취하는 그 현장 사진입니다. 만호석을 그 분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유약의 원료인 코발트를 그 채취하는 사진입니다. 코발트 원료입니다. 도자기 그 몸통에는 팔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은 도교의 그 깊은 이치를 체득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동비는 종리건으로부터 도교의 비밀을 배우고 50에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리건은 기원 1223년부터 249년 주나라 때 그 살았고 불로장생 선약의 그 비밀과 연금술에서의 변성하는 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선교는 초자연적인 복숭아를 먹고 불로장수하였다고 합니다. 장가로는 요나라 때 시절부터 살기 시작하여 장생불로지법을 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채하는 황제의 음료를 맡은 신하로 있다가 인간 세계로 귀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환상자는 서기 820년경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의 유명한
학자 한유로의 조카라고도 합니다. 이철기는 신선들 중 가장 허름한 옷을 입었으며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구, 송나라 군사령관이었던 조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청하 유리홍 팔신선 팔각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고대작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나타나는 태토는 청자 태토인 듯 성글고 유면은 보석이나 마누석을 사용한 듯 합니다. 현미경으로 기포를 살펴보면 기포가 크고 작은 것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큰 기포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이 크고 내부에는 그 이어붙인 흔적과 물레로 그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이불한 글씨와 목숨술한 글씨는 청아색은 푸르고 유리홍색은 갈색인 점으로 볼 때 고대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송대에서 원대로 이어져 오면서 청자에서 청아백자로 이어지는 가두기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국 도자기 발전을 위해 좋은 자료를 정리하고 또한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백 점의 유물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